인 것도 뭐냐면은 이제 극이 좋은 건지 보였습니까? 극은 좋은 거다 이제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극의 관계라는 거는 결국 음양관계와 같은 거죠, 그죠? 음양관계. 오행적으로 볼 때 목이 토를 극한다, 그죠? 목이 토를 극한다, 토가 수를 극한다. 근데 책을 보면 전부 안 좋은 식으로 표현은 되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실제로 음양의 짝을 이뤘느냐거든요. 음양의 짝. 그래서 음양의 짝을 이루면 결국 그걸 했잖아요. 뭐냐면 생명을 오래도록 끌게 해준다, 그죠? 생명을 지속시켜준다. 그래 저번에 뭘 했으면 내가 무당식으로 하면 식이 없어도 과부요, 관이 없어도 과부다 했죠. 그건 뭐냐면 식이 있고 관이 없으면 과부고, 관만 있고 식이 없어도 식상이 없어도 과부다 했잖아요, 그죠? 그것은 뭐냐면 음양의 짝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얻었다가도 바로 보내버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끝없이 서로를 충동질 해가지고 계속 그 상태를 유지시켜 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생은 뭐냐면 그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 기운이 넘치면 이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미있는 예가 뭐냐면 요런 거죠. 기해일주인데 묘가 있다. 그럼 처가 반드시 사망한다라고 해도 돼요. 더 있으면 더 강하죠. 이렇게. 연지에 있어도 이 모양도 마찬가지로 내가 관찰을 했고, 요런 팔자가 있었어요. 계유생인데 계유의 정묘일주. 요 경우는 어떻게 됐었냐면 부인이 아이를 둘 놓고 사망을 했거든요. 요 모양은 뭐냐면 요 모양도 있는데 계묘의 인월의 기해일주 이렇게 됐는데 요것은 아이를 놓다가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근데 다 유정하죠. 자기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입장에서는 정제죠, 그죠? 그래서 참 짝을 스스로 안정적인 생활, 보수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많이 가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실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면 이게 이제 원래는 아주 고급 편에 나오는데 하 때문에 내가 이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자 우리 해묘미 하잖아요, 그죠? 해묘미 삼합을 하는데 처음에는 묘가 해를 거들어 주다가 해가 묘에 사해요. 해가 묘에 사한다는 건 뭔지 알죠? 임수가 묘를 보면 병사지가 되죠, 그죠? 진에서 임묘하고 임에서 볼 때 병지, 사지, 그 다음에 묘지가 되는데 합은 뭐냐면 이 해수의 기운을 끝없이 주어서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려요. 책에도 안 나와요, 이런 거. 그래서 딱 요 모양들 한번 관찰해 보세요. 무조건 여자가 어느 날 싹 서 있었어요. 합이란 그런 거예요. 한 방에 죽이는 게 아니고 싹 서 있어서의 기운을 빼서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죽인다예요. 그래서 합은 흉한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라면서 보는 표정 같은데 실전을 관찰을. 예, 해묘, 그죠? 예. 보통 재와 간이 합하면 좋은 걸로 보는데, 그죠? 결국은 이것의 소멸이라면 이것과 똑같은 논리가 뭐냐. 신이 자를 보면 신이 완벽하게 자에 소멸된단 말이에요, 뒷날에. 바로 그날이 아니고 그 기운을 서서히 빼서 완벽하게 빼내요. 뒤에 관찰해 보세요. 이거는
뭐 역학적 원리가 아니고 실제로 관찰해봐도 틀림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오, 그죠? 인의 영향이 어느 세월이 지나면 더 못 써먹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인이나 신이나 해. 그 다음에 사유, 그죠? 사가 유에 완전하게 자신의 기운을 잃어버린다. 특히 이게 육신적으로 볼 때, 그죠? 이게 뭐 처든, 그죠? 자식이든. 그러니까 떨어져야 되겠죠. 결국은 합은 서서히 멸망시키는 거니까 안의 기운부터 서서히 손실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은 나쁜 거다. 원래 그 말을 해주고 싶어서 지금 이야기가 여기까지 간 건데, 그건 끝없이 충동질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가다가 부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팍 부러져서 이제 그 기운이 없어지는 건데, 합은 유정하여도 끝없이 그 기운을 소진시키는데 완벽하게 죽인다가 핵심이에요. 완벽하게. 그게 뭐냐면 이거란 말이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그죠? 금생수, 수생목. 이 원리가 뭐냐면 자신의 기운이 많으면 자신의 기운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다음 글자를 생각하고, 그 글자가 다시 차면 다음 글자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냐? 결국은 이렇게 해서 크게 봤을 때 음과 양의 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팔자에 반대편 글자가 있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옳다는 거거든요.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비견이 몰려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양으로 쏠렸다. 이런 개념하고도 같아요. 육친의 개념은 여기서 확장을 한 거죠. 비견, 겁재, 이제 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식신, 상관, 그죠? 편재, 정재, 그죠? 편관, 정관. 그 다음에 여기 편인, 정인에서 10개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목을 주인공을 했을 때. 그래서 뭐냐? 음양의 짝으로 남자가 무엇을 짝으로 삼아요? 여자를 삼잖아요. 나하고는 운동 방향이 애초부터 틀리지만 그것을 음양의 짝으로 삼아서 하고, 우리가 육친의 해석을 할 때 내가 목일 줄 알면 토를 초로 삼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어떤 데는 또 보면 비견겁재가 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책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음양의 짝을 이루어서 만들어내는 게 뭐냐, 결국 생산이거든요. 생산. 그죠? 생산을 이루기 위한 존재, 자기의 존재를 영원히 이렇게 유지시켜주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정제라는, 재성이라는 거죠. 그 중에 정제만큼 또 좋은 게 없다. 그죠? 관도 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간단 말이에요. 식신생재냐 관인통명이냐 하는 건 뭐냐면, 재물을 쫓아서 자신의 삶의 기반, 호흡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든지, 관을 짝으로 삼아서 명예로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든지, 이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뭐냐면, 결국 비견겁재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결국 이제 우리가 팔자에 비견이 없다. 이라면 비견이 없는 것 자체는 뭐냐면은 경쟁성 없다. 간단하게 이렇게 외우면 돼요. 경쟁성. 왜냐하면 재를 빨리 땡겨오기 위한, 그러니까 내 아니면 비견이 자기 혼자 있다는 것은, 그죠? 재를 땡겨올 때 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경쟁 능력 상당히 없어요. 팔자에 정제 있으면서, 요렇게 딱 정제가 있으면서 비견겁재가 없으면 그냥 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냥 있으면 항상 그 정제라는 게 항상 자리에 있으니 사람이 약간 나태하단 말이죠. 실제로. 성품적으로도 그래요. 나태라는 것보다는 상당히 보수적이면서도 스스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모양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경쟁성하고 요게 없으면은 자기 중심적이 되죠. 자기 중심적. 성품적으로도. 네.
비경급제는 자기중심적은 아니에요. 경쟁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화합의 논리도 돼요, 실제로는. 비경급제가 많으면 그 융화가 안 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진취적이거나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비견급제가 없다는 것은. 특히 급제 같은 경우는 방향성, 비견은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급제는 방향성이 완전 틀리거든요. 그래서 급제라면은 딱 말부터가 급탈할 급, 재물제. 그죠? 그래서 이 급제가 없다는 것은 투쟁 자체를 싫어해요. 그 비견과 급제의 투쟁은 뭐냐면, 니 내기 할래? 해갖고, 뭐 됐다, 뭐 하지 말자 하면 안 하는데, 요는, 그러면 우리 반팅 내기라도 할래? 하는 게 급제란 말이에요. 끝까지 자꾸 뭔가를 투쟁을 통하여 뭔가를 성취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없으면 없다와 통하는 거죠. 투쟁이 없다. 그 다음에 약탈의 논리가 없다. 약탈의 논리. 그죠? 그 다음에 전투력. 옛날에 제가 군대를, 훈련을 나갔는데, 소나무가 이래 서 있더란 말이에요. 그 소나무 밭에 해변가였는데, 소나무 많은 해변가 있잖아요. 가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소나무가 많으니까 이것들이 삐죽삐죽 올라간 거예요. 서로 햇빛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 몸은 마르면서 쫙쫙 올라간단 말이죠. 결국 지도 경쟁 상황 속에 노출이 되니까 그러한 모양을 딱 지키는데, 이 소나무가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거 봤죠, 이런 거. 너무 영양분이 많아서 이래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 사람의 삶도 알게 모르게 틀리다는 거죠. 비견급제가 있으면 재물을 하나 분탈해 올 때도 팍 땡겨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 그런 논리 자체가 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뺏겨도 뺏기는 갑다, 그냥 막, 저거를 어떻게든 뺏어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 자체가 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견급제가 월에 있으면, 보통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부모 자리에 있으니까, 그죠? 뭐 경일주인데 신이 있다, 뭐 유가 있다. 이 자체가 뭐냐면은, 부모 자리에서 이미 부모한테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뺏겨버렸다. 이런 거거든요. 안 뺏긴 경우가 있거든요. 안 뺏긴 경우는 뭐냐면 40 이전에 보통 다 자기 사업을 벌려서 깨먹어버려요. 보통 그 돈을 다 깨묻고 다시 자수성가거든요. 그래서 걸록격이나 양의격 이런 팔자들은 부모 재산을 한번 까먹고 레파토리가 이래 돼요. 받는다면 대부분이 못 받는 경우가 더 많고, 때로는 지키는 경우가 하나 예외적으로 있는데, 그 지키는 경우가 어떤 때냐면,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기는 받았는데, 저 시골에 내놔도 팔리도 안 하는 땅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팔리도 안 해서 매 문서만 갖고 세금만 좀 내고 일하다가, 그래갖고 40 중반이나 돼서 딱 땅을 찾는, 이제 팔아먹는 경우 있거든요. 그때는 부모 재산을 지킬 수 있음. 아시겠죠? 이 특징입니다. 이 골격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걸록격 사주가 오면 그렇구나. 걸록격에 양인격이 오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강화됐다. 그러면은 그냥 어린 시절에 니는 많이 나누어 줘야 되는 세월도 거치고, 돌봐준 사람이 참 많네. 왜냐하면 자기가 온 걸 많이 뺏겨봤으니까. 그 책에 뭐냐면, 여자 같으면 재측격 팔자다. 왜냐하면 남편이 한번 빼앗기고 나서 내한테 온 거란 말이죠. 내 자리 여기로 들어온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 전에 요것들이 한번 쓱싹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 사람들이 늦게 시집 가는 게 좋다 하는 얘기가 그런 건데, 현대사회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는 시집 장가를 일찍 갔기 때문에 이런 분탈 요소 때문에 시집 갔다가도 한번 헤어지고 이 총각일 경우인데, 요즘은 법적으로 결혼 안 하고도 많이 하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만나서 이제 결혼하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데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전투력도 되면서 또 항상 빼앗겨야 되는 아픔, 이런 것들이 된다는 거죠. 저번에 의처증 환자 한 명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계일주였나 임일주였나 같다. 임일주인데 여기 계묘 되고 여기에 정확하진 않은데 여기에 뭐 하여튼 해자 뭐 이런 것들이 좀 비경급제가 물이 지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천간에 딱 있으니까 공직사회에 근무를 하더라고요. 근무를 하는데 남편하고 헤어지고 싶다. 죽겠다. 왜? 그러니까 뭐 돈을 안 주니까 너무 잘 갖다 준다. 그러니까 바람 피우나 바람도 안 피운다. 그런데 항상 누군가가 자기 그 바람을 자꾸 피울 것 같은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요 있는데 앞에서 여기서 계속 짝으로서 뭔가를 분탈해 가려는 그 요소가 하늘에 드러났기 때문에 더욱 심한 거죠. 왜냐하면 남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죠? 자기가 의처증이라. 그렇죠. 의부증이죠. 의처증이 아니고. 근데 선생님 그러니까 예. 요즘에는 보통 저런 사주에 꼭 의부증이다 이게 라고 일 수도 있고 네 남편 바람 피우는 이거 팔자 네 팔자 남편이 바람 피우는 팔자다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거 보통 은밀하게 이제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어요. 이제 지장간에서 움직이는 모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비법 중에 하나도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임일주인데, 남편이 뭐 경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여기가 남편이 아니네. 기해다. 그러면 정관 남편이죠. 그죠? 여기서 봤을 때 정관 남편인데, 요것을 기준으로 요게 일주다 생각하고 팔자풀이 하는 법도 있어요. 요게 일주다 생각하고 그대로 팔자를 해서 이 팔자가 뭔가 재물을 찾는 모양이면 이제 그런 요소가 올 때 바람이 풀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팔자풀이 해도 잘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어떤 적용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글자에 있는 모양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임이 있고 여기가 사가 있다 하면 여기를 딱 기준으로 아버지 팔자를 그대로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법도 있어요. 뒷날에 확장해 보면은 알게 되겠지만은 재밌습니다. 그게 또. 그 다음에 식신이 없다. 그러니까 팔자 볼 때 제일 먼저 빨리 있다 없다를 빨리 체크해야 되는 거죠. 식신이 없다 이러면 뭐냐면 생산 능력 부족, 간단하게 생산, 그 다음에 표현 능력 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산과 표현에 대한 능력이 부족이다. 여자 같으면 뭐냐면 생산을 위하여 자식을 놓는데, 그죠? 자식을 놓는데 상당히 애로가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의식주 부족, 이런 식으로도 뭐 책에 되어 있던데, 이 의식주 부족으로 따지기는 어렵고, 이 부분은 어떻게 따져야 되느냐면, 팔자에 뭐라도 하나 잘 남겨 있으면, 똑바로 잘생긴 글자 있잖아요. 있으면, 의식주에 대한 부족은 별로 따르지 않는다고 하죠. 잘 살아요, 실제로는. 식상이 없어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체상을 따지면 손과 발로 치는데 손발 없이 하는 건 도력들이 있거든요. 뭔가 물건을 옮기고 할 때. 그죠? 그래서 식상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자신의 활동의 형태나 이런 것들이 이런 거에 많이 부족하다. 이래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자 같으면 자식복 부족, 이거 수도 없이 볼 거예요. 자식 놓을 때 애로가 따른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상관도 마찬가지인데, 상관의 특성이 너무 사실은 많죠, 이게. 이것도 뭐냐면 결국 표현이나 생산, 그 다음에 기발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 기발한 생각, 그 다음에 아주 남들이 사용하지 못하는 기발한 그 기술, 요런 것들이 이제 없다. 그 다음에 이 상관 자체가 뭐냐면 탈법 요소도 속하거든요. 탈법적인 거, 불법적인 거. 그런 요소가 좀 약하다. 이래 보죠. 상관이 있으면
상관이 있으면 상당히 사람들이 임기응변 이런 데 상당히 능해요. 그래서 상관 쓰는 사람인데, 이제, 야, 이게, 보면 현란하죠, 사실은,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상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잘 생겼을 때 남편을 아주 오히려 다 잘 다룰 수 있는 분야도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치우치죠, 이제 상관 자체가. 그래서 보통 남편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상관 잘나고 관 잘나면 참 뭐라 해야 되노, 자식 덕 있고 남편 덕 있고